그러면 이제 유전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신이 가진 형질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답은 유전이 되겠죠? 우리는 형질은 어떤 생물의 특징, 기능이고 이러한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기본 체크. 완두를 이용한 멘델의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표시하시오. 완두는 한 세대가 짧아 한정된 시간에 많은 실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완두의 색깔이 황색과 초록색인 것은 서로 대립 형질이지요. 콩깍지 색깔은 유전으로만 되기 때문에 환경 영향 거의 받지 않으니까 틀린 설명입니다. 다음, 완두가 유전 연구의 재료로서 좋은 이유가 아닌 것을 골라야죠. 한 세대 짧다 좋은 이유, 자손의 수가 많고요. 임의교배가 가능하고요. 대립형질이 뚜렷한데 좋은 이유는 아니죠. 키 큰 완두와 키 작은 완두는 대립형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설명. 2번 유전 실험 재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생물의 조건 1번과 그대로 연결해서 한 세대가 길면 좋지 않고요. 자손의 수가 적어도 좋지 않고요. 대립형질이 뚜렷해야 적절하게 연구를 할 수가 있고요. 자가 수분이 잘 되어야 순종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구하기 쉽고 재배 방법이 쉬워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기에서 완두가 유전 연구의 재료로 적합한 이유로 옳은 것을 다 골라라. 대립 형질이 뚜렷하니까 이건 틀린 설명이고, 자손의 수가 많고 한 세대가 짧은 것도 틀린 설명이고, 이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기본 체크. 서로 다른 형질을 가진 순종을 교배해서 얻어 만들어진 것을 무엇이라 할까? 바로 서로 다른 형질이니까 잡종이 되겠죠. 다음에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의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 제1지에서 나타나는 성질을 우성, 숨는 성질, 얘와 반대되는 성질이 열성이 되겠는데 우리의 답은 우성만이 되겠습니다. 한 꽃에 수술해서 나온 꽃가루를 다른 개체의 앙구슬머리에 꽃가루에 맞이하는 것을 타가수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 답은 타가수분인데 타가수분의 반대말 한 꽃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자가수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답은 타가수분입니다. 유전자 구성을 기호로 나타내는 것을 유전자형이라고 하죠. 유전자형은 우리가 알 수 없고 계산해서 알 수가 있고 유전자형과 다른 표현으로 표현형이 있는데 표현형은 유전자 구성이 아니라 나타나는 형질을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몇 세대를 자가수분해도 계속 같은 형질의 자손이 나오는 것을 순종이라고 정의합니다. 기본 체크입니다. 잡종 제일 때 유전자형을 쓰시오. 잡종 제일 때는 페어런츠 한쪽에서 둘 중에 하나 대문자 y가 올 거고요. 둘 중에 하나 소문자 y가 올 것이니까 대문자 y, 소문자 y를 쓰시면 되겠고요. 잡종 제일 때를 자가수분해서 얻은 잡종 제일 때의 표현형을 분리비를 쓰시오. 얘가 자가수분을 한다는 것은 얘의 생식세포를 이용한다는 건데 생식세포를 이용해서 이것을 적어볼게요. 생식세포는 대문자 y, 소문자 y가 수컷의 역할에서 나올 거고 대문자 y, 소문자 y가 암컷의 역할에서 나오겠지요. 서로 결합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잡종 제2대의 표현형의 분리비를 쓰시오. 얘는 노란색, 얘도 노란색, 얘도 노란색인데 얘는 초록색이 나오겠죠. 초록색. 그래서 표현형의 분리비를 쓰시오라고 할 때는 반드시 황색 대 초록색은 3대 1 이렇게 해서 무엇이 3이고 무엇이 1인지를 명확히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자가수분에서 한 형질만 나타내는 것은 바로 순종을 말하는데 순종은 어떻게 유전자형에서 보냐? 같은 대문자끼리 혹은 같은 소문자끼리 있을 때 순종입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유전자형이 대문자 Y, 소문자 Y인 개체의 유전자가 염색체상에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상동 염색체 쌍의 같은 위치에 유전자가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3번 그림과 같이 됐을 때 잡종 제일 때의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쓰시오. 표현형은 황색이 나올 것이고 유전자형은 섞여있는 2번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법칙을 우리는 우열의 법칙이라고 하죠. 우열의 법칙에서 중요한 점은
만나는 애가 황색일 때 황색을 우성이라고 하고 초록색은 숨기 때문에 열성이라고 합니다. 4번 그림과 같이 순종에 둥근 것, 주름진 것을 했을 때 잡종 제에 대해서 100개를 얻었다. 그러면 주름진 것은 몇 개일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됐을 때 잡종 제에 대해서 둥근 것이 주름진 것 3대 1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3대 1의 비율이라는 것은 100개를 3대 1로 나누는 거니까 25개 정도가 나오겠죠. 4분의 1. 5번 유전자형 중에서 순종을 모두 다 골라라. 같은 대문자,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같은 문자이면서 그러니까 순종이고요. 얘도 순종이에요.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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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자. 얘도 순종이고 얘도 순종이에요. 대문자,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그래서 3개를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유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열성 형질은 반드시 순종이지요. 순종. 유전자형이 달라도 표현형이 같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보인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표현형이 같다 해요. 그래서 얘와 얘는 다 동그란 콩이 되겠죠. 우성의 순종과 잡종은 맨으로 구별할 수가 없겠지요. 잡종 제일 때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하고 잡종 제일 때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르면 1번과 3번을 고르셔야 되겠네요. 7번 보기에서 유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다 골라라. 유전에 대한 것을 옳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대립에서 우성은 알파벳 대문자로 표시하니까 틀렸고요. 이런 경우에 대립 유전자의 구성은 이 서로 다른 개체를 잡종이라니까 맞는 설명. 둥근 완주와 주름진 완주를 교대해서 잡종 제일 때에서 둥근 것만 나타냈을 때 얘를 우성이란다. 맞는 설명이 되겠지요. 8번 문제 보면 이렇게 잡종 제1 때 2대를 얻었을 때 우리는 이론상 이렇게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이렇게 4번처럼 되겠죠. 유전 용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형질은 맞는 설명, 유전자형도 맞는 설명. 다음에 우성, 나타나는 성질 맞는 설명, 잡종은 이게 아니죠. 이건 순종이죠. 이건 순종. 그래서 답은 4번이고 5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0번 유전자형이 이랬을 때 완두가 만든 생식세포는 우리는 이럴 때 생식세포 어떻게 만드는지 볼게요. 생식세포는 둘 중에 하나에서 얘는 얘와 만나던가 얘는 얘와 만나던가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얘는 얘와 만나던가 얘는 얘와 만나던가 해서 4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4개. 그래서 이 4개가 표현된 3번이 되겠죠. 11번 키 큰 완두, 키 작은 완두를 교배해서 1대에서 키 큰 완두, 키 작은 완두가 1대1의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면 가나의 유전자를 바르게 짝진 것은 1대1로 나타났다가 힌트예요. 그래서 키 작은 건 열성이거든요. 그러면 키 작다가 키 크다면 이거 또는 이게 키 크다거든요. 그런데 이거일 경우엔 대문자, 소문자에서 키 큰 완두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결합이 되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면 정상, 키가 큰 애. 이렇게 결합을 해도 키가 큰 애. 이렇게 결합했을 때 키가 작은 애. 결합했을 때 키가 작은 애에서 1대1로 나타내겠죠. 그래서 가는 대문자, 소문자. 나는 소문자, 소문자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이 표는 매우 중요하니까 제가 천천히 해드릴게요. 생식세포는 둘 중에 하나. 역시 대문자에서 소문자와 대문자, 소문자와 소문자가 되겠고 이쪽엔 똑같이 쓸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요. 그리고 차근차근 같은 것끼리 씁니다. 대문자 R. 그래서 대문자 2개. 대문자 2개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같은 것끼리 씁니다.
그리고 대문자를 먼저 써줍니다.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대문자가 되겠죠.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와 똑같이 대칭이 되겠죠. 대칭 아니어도 연결해서 쓰면 똑같이 대칭으로 나올 겁니다. 역시 여기든 대문자,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가 되겠죠. 요것은 여기는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가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소문자가 되겠고요.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소문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소문자, 소문자, 대문자, 대문자가 되겠고요. 여기는 소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되겠죠. 유전자형 다 쓰고 분리의 비를 쓸 때 분리의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둥글고 황색, 네, 둥글고 초록색, 네, 주름지고 황색 대 주름지고 초록색의 비율이 9대 3대 3대 1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9대 3대 3대 1로 나타나는 과정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는 둥근 것 12개와 주름진 것 4개 3대 1, 황색 거 9, 3 12개와 초록색 거 3, 1 4개 3대 1, 둥근 건 3대 1, 주름진 것도 3대 1, 우열과 분리의 법칙이 따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립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확인 문제 볼게요. 자가수분했다. F1 1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다 골라라. 표현형은 둥글고 황색이 되겠죠. 그러니까 틀린 설명. 유전자형은 틀린 설명. 이거 섞여 있어야 되겠죠. 유전자형은 이렇게 되겠죠. 잡종 제일 때 만드는 생세포는 아까 전에 풀었던 3번, 여기 있는 3번과 같으니까 맞는 설명. 잡종 제이대의 분리의 비율은 요 순서대로 9대 3대 1이죠. 제 거랑 틀리죠. 제 거랑 틀리지만 바뀌어도 주름지고 황색 제 거랑 순서가 똑같네요. 그러니까 9대 3대 3대 1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잡종 제1대를 수거해서 800개를 얻었다. 우리는 이렇게 얻은 게 16칸이에요. 160개 혹은 1600개 얻을 수가 있죠. 근데 800은 1600이 반이니까 9대 3대 3대 1이 어떻게 나눠질까를 보는 거죠. 그렇다면 둥글고 황색은 9개에 해당되는 거니까 450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그림처럼 이렇게 풀었는데 아까랑 똑같죠. 잡종 제에 대해서 분리의 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순서대로니까 4번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4번 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가는 순종이다. 잘 봤더니 이거 순종이죠. 예, 여기 순종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문항에 순종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가는 순종이다. 나는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따로따로 가죠. R은 R대로 Y는 Y대로. 그래서 독립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고르셔야 되고 나머지 맞는 설명입니다. 사이의 유전자는 뭘까요? 사이의 유전자는 소문자, Y가 소문자로만 되겠죠. 요 기본 체크가 중간 유전이죠. 중간 유전 보겠습니다. 중간 유전은 먼저 잡종 제일 때의 분꽃의 색깔은 분홍이고 유전자형은 대문자와 대문자 R, 대문자 Y가 되겠죠. 잡종 제일 때의 분꽃을 자가수분했을 때 표현형과 분리의 비를 쓰시오. 표현형의 표는 붉은 꽃, 네, 분홍 꽃, 네, 흰 꽃이 어떻게 나오냐? 그 비가 1대 2대 1로 나타나죠. 분꽃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확인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옳은 것을 골라라. 잡종 제일 때의 유전자형은 잡종이죠. 틀렸고요. 잡종 제일 때는 분홍이 나오니까 틀렸고요. 잡종 제일 때의 분홍꽃만 나타나지 않고 빨간 것, 분홍, 흰색이 다 나타나겠죠. 잡종 제
이대에서 표현형과 유전자의 분리가 같습니다. 우리 여기를 볼게요. 여기는 우리는 이 그림에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만드는 생체세포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됩니다. 그럴 때 붉은색 꽃, 다음에 분홍, 흰 꽃이 나오죠. 그렇다면 표현형의 비가 어떻게 되냐? 붉은 거 하나, 분홍 두 개, 흰 거 하나인데 유전자형도 요거 하나, 요거 두 개, 요거 하나죠. 같다가 되겠죠. F2에서 분홍색을 얻었고 여기 중요한 건 F2의 분홍색 얘와 흰꽃을 교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과 흰꽃을 교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만들어지겠지요. 그래서 1대1이 나오네요. 분홍 대 흰색이 1대1. 그렇다면 분홍색은 이론상 50개가 되겠죠. 그러므로 흰꽃이 나타날 확률도 50%가 되겠지요. 4번. 분꽃의 색깔 유전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붉은 꽃과 흰 꽃은 우성이 아니라 우열 관계를 점치기 어렵다가 되겠고요. 순종과 잡종의 비는 1대1이죠. 왜냐? 잘 봤더니 순종이고 잡종이니까 1대1입니다. 그리고 표현형과 유전자의 비가 같다. 붉은 꽃과 푸른 꽃을 교배하면 붉은 꽃과 푸른 꽃이 1대1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설명이 되겠죠. 이제 6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5페이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아까 전에 문제에 이어지죠. 분꽃의 색깔 유전은 독립의 법칙에 따르지 않습니다. 독립의 법칙은 대립형질이 2가지 이상인데 이건 하나만 봤어요. 그래서 요것을 따를 수가 없어요. 독립의 법칙을 검색하려면, 그러니까 적용하려면 2가지 대립형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때는 대립형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어버이의 붉은색 분꽃과 흰색은 순종이니까 틀렸고요. 잡종 제일대에서 유전자 분홍색은 잡종이니까 틀렸고요. 붉은색 유전자와 흰색 유전자는 우열과 분분명하니까 나타나는 중간 유전이죠. 분홍색의 유전자는 우열이 없기 때문에 점치기 어렵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됩니다. 6번.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골라라. 잡종 제일대에서는 우성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중간 유전은 2개가 다 나오죠. 멘델이 발견하지 못했고요. 멘델은 3가지 했습니다. 멘델은 우열, 분리, 독립을 했습니다. 우열 관계가 뚜렷한 대립형질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잡종 제일대에선 여기 가장 많이 나오네요. 똑같은 게 반복됩니다.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를 쓰시오는 다음 파일에서 하겠습니다.